79세 박만호 할아버지는 매일 남의 묘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잊혀지면 2번 죽는다며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변호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유언장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사라진 연인과의 아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유언. 하지만 욕심에 눈먼 사기꾼들이 나타나 위협하기 시작하고, 과연 할아버지는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공설묘지,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묘지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낡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사이로 한 노인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올해 79살. 등이 약간 굽어 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건과 작은 물통, 그리고 플라스틱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죠. 만호는 묘지 한쪽 구석, 다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만호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작은 오솔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왔네요. 만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낡아 있었고 이름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주변에는 키 큰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서 비석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먼저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또 이렇게 자랐네요. 겨울인데도 참 끈질기구만. 만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잡초를 뽑는 동작만큼은 능숙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내며 비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가고 손바닥에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고통이 만호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아파도 참아야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호는 뿌리가 깊이 박힌 질긴 잡초와 씨름했습니다. 한 번에 뽑히지 않아 몇 번이고 시도해야 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잡초가 뽑혔을 때 만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잡초 정리가 끝나자 비석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만호는 물통에서 물을 조금 따라내어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아이를 씻기듯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잊혀지면 2번 죽는 거라 했지.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비석의 먼지와 때를 닦아내자 글자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죠. 강재혁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만호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강재혁?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주셨을까? 만호는 이름 아래 새겨진 날짜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었죠. 계산해보니 36살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만호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네요.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을 텐데. 만호는 비석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앞면은 물론이고 옆면과 뒷면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정성스럽게 닦았죠. 특히 이름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닦아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비석이 깨끗해지자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제 좀 깨끗해졌네요. 보기 좋습니다. 만호는 비석 앞에 앉아 쇼핑백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5개와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티가 났죠. 김밥은 만호가 직접 싼 것이었어요. 단무지와 우엉,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김밥도 예전만 못하고.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실 만한 재료로 골라봤습니다. 만호는 김밥 2개를 비석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몫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만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만호는 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올해 겨울도 길 것 같습니다. 혹시 추우시지는 않나요? 만호는 혼자서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만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죠.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곳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젊었을 때 일들, 후회되는 일들. 만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은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호는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갈라 한쪽은 비석 앞에, 한쪽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 먹는 달걀의 맛이 구수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달걀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명절이면 꼭 달걀을 삶아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만호는 달걀을 먹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신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사를 마친 만호는 다시 한번 비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였죠. 그러다가 비석 뒤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만호는 깜짝 놀라며 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시들지 않은 하얀 국화였어요. 줄기가 깔끔하게 잘려있고 꽃잎도 싱싱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놓인 것 같았죠. 누가? 이 묘지에 다른 사람이? 만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혼자였고 그래서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만호는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꽃 같았습니다. 누가 왔을까? 가족분이신가? 만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자신이 항상 앉는 자리 맞은편 땅이 약간 눌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거기 앉았다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셨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만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강제역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혹시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겠죠? 만호는 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김밥 하나를 그 옆에 추가로 놓았죠. 혹시 또 오시면 같이 드셔요. 많지는 않지만 정성은 들여서 만들었어요. 만호는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을 치우고 비석 주변의 작은 돌들도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와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도구들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일어서기 전에 묘비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른 분도 잘 맞아주세요. 만호는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저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만호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만호는 계속 그 꽃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왔을까? 어떤 사람일까?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오랫동안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왔던 곳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낯설었으니까요. 내일은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만우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처럼 평범할 줄 알았던 하루가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하얀 국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누가 왔을까? 언제 왔을까? 혹시 오늘도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만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은 어제보다 더 흐렸고 금세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던 만우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몇 개나 싸야 할까? 혹시 그 사람이 또 온다면? 만우는 고민하다가 평소보다 2개를 더 쌌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우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묘지에 도착한 만우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와 있을까 봐서였죠. 하지만 강제역의 묘앞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놓아둔 김밥과 그 하얀 국화만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안 오셨나? 만우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며 평소처럼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박만호 어르신이시죠? 정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이런 곳까지 찾아온 거니까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정민호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겉면에는 박만호 귀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고인의 유언장을 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재혁 씨라는 분이시고요. 만우는 깜짝 놀라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민호를 바라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강재혁? 이분이 저한테 유언을? 네, 맞습니다. 작년 말에 돌아가시면서 박만호 어르신을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찾아뵙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민호는 봉투를 만호에게 건넸습니다. 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요. 왜 제게?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강재혁 씨가 어르신을 꼭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만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 밑에는 재산 목록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만우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만호 어르신께 저는 어르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강재혁입니다. 뭐라고? 만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단서는 박만호라는 이름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읽으며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만호는 그 이후 혼자 살아왔거든요. 혹시 영숙이가 만호의 입에서 오래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영숙,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편지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는 것도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어르신이 혹시 제 아버지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정민호는 만호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번 돈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제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 목록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작은 사업체까지. 만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럴 수가. 어르신,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민호는 만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만호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혁이라는 이름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을까? 어르신께서 김영숙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정민호의 질문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서.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재혁 씨도 어머니 성함을 김영숙이라고 하셨거든요. 만호는 무릎에 힘이 빠져 비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재혁아, 정말 내가 내 아들이었니? 만호는 비석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어제 그 하얀 국화가 누가 놓고 간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강재혁과 관련된 누군가였을 거예요. 정민호는 만호가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만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나머지 서류들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서류들이 더 있었거든요. 네, 봐야겠죠.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첫 번째보다 더 길었고 글씨체도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79세 박만호 할아버지는 매일 남의 묘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잊혀지면 2번 죽는다며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변호사가 나타나 충격적인 유언장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사라진 연인과의 아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유언. 하지만 욕심에 눈먼 사기꾼들이 나타나 위협하기 시작하고, 과연 할아버지는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공설묘지,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묘지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낡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사이로 한 노인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올해 79살. 등이 약간 굽어 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건과 작은 물통, 그리고 플라스틱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죠. 만호는 묘지 한쪽 구석, 다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만호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작은 오솔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왔네요.
만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낡아 있었고 이름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주변에는 키 큰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서 비석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먼저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또 이렇게 자랐네요. 겨울인데도 참 끈질기구만. 만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잡초를 뽑는 동작만큼은 능숙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내며 비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가고 손바닥에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고통이 만호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아파도 참아야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호는 뿌리가 깊이 박힌 질긴 잡초와 씨름했습니다. 한 번에 뽑히지 않아 몇 번이고 시도해야 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잡초가 뽑혔을 때 만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잡초 정리가 끝나자 비석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만호는 물통에서 물을 조금 따라내어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아이를 씻기듯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잊혀지면 2번 죽는 거라 했지.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비석의 먼지와 때를 닦아내자 글자들이 조금씩 선명해졌죠. 강재혁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만호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강재혁?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주셨을까? 만호는 이름 아래 새겨진 날짜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었죠. 계산해보니 36살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만호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네요.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을 텐데. 만호는 비석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앞면은 물론이고 옆면과 뒷면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정성스럽게 닦았죠. 특히 이름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닦아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비석이 깨끗해지자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제 좀 깨끗해졌네요. 보기 좋습니다. 만호는 비석 앞에 앉아 쇼핑백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5개와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티가 났죠. 김밥은 만호가 직접 싼 것이었어요. 단무지와 우엉,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김밥도 예전만 못하고.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실 만한 재료로 골라봤습니다. 만호는 김밥 2개를 비석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몫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만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만호는 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올해 겨울도 길 것 같습니다. 혹시 추우시지는 않나요? 만호는 혼자서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만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죠.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곳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젊었을 때 일들, 후회되는 일들. 만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은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호는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갈라 한쪽은 비석 앞에, 한쪽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 먹는 달걀의 맛이 구수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달걀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명절이면 꼭 달걀을 삶아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만우는 달걀을 먹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신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사를 마친 만우는 다시 한번 비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였죠. 그러다가 비석 뒤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만우는 깜짝 놀라며 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시들지 않은 하얀 국화였어요. 줄기가 깔끔하게 잘려있고 꽃잎도 싱싱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놓인 것 같았죠. 누가? 이 묘지에 다른 사람이? 만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혼자였고, 그래서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만우는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꽃 같았습니다. 누가 왔을까? 가족분이신가? 만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자신이 항상 앉는 자리 맞은편 땅이 약간 눌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거기 앉았다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셨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만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강제역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혹시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겠죠? 만우는 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김밥 하나를 그 옆에 추가로 놓았죠. 혹시 또 오시면 같이 드셔요. 많지는 않지만 정성은 들여서 만들었어요. 만우는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을 치우고 비석 주변의 작은 돌들도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와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우는 도구들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일어서기 전에 묘비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른 분도 잘 맞아주세요. 만우는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저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만우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만우는 계속 그 꽃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왔을까? 어떤 사람일까?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오랫동안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왔던 곳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낯설었으니까요. 내일은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만우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처럼 평범할 줄 알았던 하루가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하얀 국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누가 왔을까? 언제 왔을까? 혹시 오늘도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만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은 어제보다 더 흐렸고 금세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던 만우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몇 개나 싸야 할까? 혹시 그 사람이 또 온다면? 만우는 고민하다가 평소보다 2개를 더 쌌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우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묘지에 도착한 만우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와 있을까 봐서였죠. 하지만 강재혁의 묘앞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놓아둔 김밥과 그 하얀 국화만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안 오셨나? 만호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며 평소처럼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만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박만호 어르신이시죠? 정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이런 곳까지 찾아온 거니까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정민호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정민호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겉면에는 박만호 귀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고인의 유언장을 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재혁 씨라는 분이시고요. 만호는 깜짝 놀라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민호를 바라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강재혁? 이분이 저한테 유언을? 네, 맞습니다. 작년 말에 돌아가시면서 박만호 어르신을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찾아뵙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민호는 봉투를 만호에게 건넸습니다. 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요. 왜 제게?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강재혁 씨가 어르신을 꼭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 밑에는 재산 목록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만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만호 어르신께 저는 어르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강재혁입니다. 뭐라고?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단서는 박만호라는 이름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읽으며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만호는 그 이후 혼자 살아왔거든요. 혹시 영숙이가 만호의 입에서 오래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영숙,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편지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김영숙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는 것도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어르신이 혹시 제 아버지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정민호는 만호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번 돈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제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 목록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작은 사업체까지. 만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럴 수가. 어르신,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민호는 만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내가 아버지라고? 만우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혁이라는 이름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을까? 어르신께서 김영숙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정민호의 질문에 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서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재혁 씨도 어머니 성함을 김영숙이라고 하셨거든요. 만우는 무릎에 힘이 빠져 비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재혁아, 정말 내가 내 아들이었니? 만우는 비석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어제 그 하얀 국화가 누가 놓고 간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강재혁과 관련된 누군가였을 거예요. 정민우는 만우가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만우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나머지 서류들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서류들이 더 있었거든요. 네, 봐야겠죠. 만우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첫 번째보다 더 길었고 글씨체도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아버지의 죽음도 어르신의 존재도. 만우는 걱정됐습니다. 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어르신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재혁의 편지와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하루 종일 뒤척였어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만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묘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재혁아, 아빠가 왔다. 만우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불러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만우는 뒤돌아봤습니다. 중년의 남자 두 명이 정장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민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만우 씨죠? 앞서 걷던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강재혁이 다니던 회사의 오과장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과장이라는 남자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만우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온 남자는 뒤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강재혁이 회사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 과장의 말에 만우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친구라고 부르다니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아, 모르시는군요. 강재혁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상당한 금액이죠. 뭐라고요? 만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본 서류들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증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오 과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강재혁의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강재혁이 죽기 전에 이 돈을 어디 숨겨놨는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유언장에도 나와 있고. 만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받은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받으셨죠? 오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돈은 회사 돈이에요. 강재혁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만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민호가 보여준 서류들과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신 거라면 서류라도 보여주세요. 서류? 오 과장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서류를? 아무튼 그 돈은 회사로 돌려받아야 해요. 강재혁이 물려준 재산도 사실은 회사 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건 변호사와 상의해야죠. 만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오 과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변호사?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어르신, 우리도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 주세요. 만호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남자가 만호의 어깨를 눌러서 다시 앉게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세요? 만호는 무서웠습니다. 이들이 정말 회사 직원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강재혁이 마지막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가 면회를 갔어요. 그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박만호에게 모든 걸 넘겨준다고. 오 과장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돈도 어르신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만호가 소리치자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조용한 곳이잖아요. 만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핸드폰이 집에 있었어요. 어르신, 우리도 급해요. 회사에서 계속 재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돈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오 과장은 뭔가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것 같은 서류였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강재혁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회사에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어차피 회사 돈으로 만든 재산인데. 만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설령 그들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강요받을 수는 없었어요. 참 고집이 세시네요. 오 과장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만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나이도 많으신데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순히 서명해 주세요. 안 됩니다. 만호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누구세요? 오 과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긴 제 아버지 묘예요. 왜 함부로 만지세요? 여성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재혁의 비석을 바라봤어요. 만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손녀 강지우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묘. 오 과장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거였어요. 네, 강재혁이 제 아버지예요. 당신들은 누구죠? 강지우는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만호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만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친구입니다. 만호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강지우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나이 많은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요? 강지우는 오 과장과 덩치 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회사 동료였어요. 오 과장은 얼른 둘러댔습니다. 회사 동료라면 왜 여기서 할아버지를 괴롭히세요? 강지우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요?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강지우는 만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호는 고마웠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오 과장은 상황이 복잡해진 걸 알고 물러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죠. 어르신, 우리 얘기 잊지 마세요. 오 과장과 덩치 큰 남자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가면서도 만호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강지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만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강지우는 만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처음 본 사이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강지우는 만호를 비석 옆 평평한 곳에 앉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져온 꽃다발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요.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협한 거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던데요. 만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요? 할아버지 손이 떨리고 계시는데요. 강지우는 예리했습니다. 만호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만호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강지우가 먼저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차갑네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강지우의 따뜻한 손길에 만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손녀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최근에 아시게 된 건가요? 강지우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을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시나요? 강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하루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강지우는 비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만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버지 묘를 돌봐주셨어요? 몇 달 전부터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어요. 만호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강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걸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편지를 남겨놨더라고요.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다고. 강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요? 네, 변호사분이 전해주셨어요.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썼더라고요. 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재혁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썼을까요? 그런데 아직 그 할아버지를 만나 뵙지 못했어요. 변호사분이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강지우는 아직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만호는 갈등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만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강지우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강지우는 비석 뒤편에서 김밥 포장지를 발견했어요. 만호가 어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놓고 갔네요. 아, 그건 제가. 만우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놓고 가신 거예요? 네. 그냥 외로울까 봐서요. 강지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우세요. 아버지가 이런 정성을 받고 있었다니. 강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롭게 떠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지우가 물었습니다. 만우는 순간 망설였어요. 박, 박만호입니다. 박만호. 강지우는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아버지 편지에 나온 할아버지 성함이 박만호였어요. 강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그분이세요? 만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강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갑자기 할아버지를 만난 거니까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언젠가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만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니요. 저도 재혁이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죠.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강지우는 만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거예요. 만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까 그 사람들, 만우는 오가장 일당이 걱정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증거도 있다고 하더군요. 강지우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괴롭힐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강지우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한 분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만우는 손녀의 믿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만우는 김영숙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보다 훨씬. 만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할머니 얘기도 들려주세요. 나중에. 강지우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네. 언젠가는요. 만우와 강지우는 함께 비석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만우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가장 일당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민호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호와 강지우 그리고 정민호가 모여 강제혁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모든 서류를 정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호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발견된 서류들까지 말이죠. 먼저 강제혁 씨의 정식 유언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호는 공증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강제혁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여진 마지막 의사였어요. 나 강제혁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호와 강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아버지 박만호에게 30%, 딸 강지우에게 60%,
나머지 10%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합니다. 강지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니요. 둘째, 만약 박만호가 내 친부가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나를 돌봐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10%는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만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나의 딸 강지우는 이제 아버지 박만호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못다한 효도를 대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강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넷째, 내가 운영하던 인쇄소는 지우가 원한다면 계속 운영해도 좋고 원하지 않는다면 정리해도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해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정민호는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재산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8억, 예금이 5억, 인쇄소 가치가 2억 정도 되네요. 만호는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강재혁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횡령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지우가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민호는 오과장 일당이 보내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회사 자금 사용 기록, 그리고 증언서까지 있어요. 만호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날짜들을 보세요. 만호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강재혁이 병원에 입원한 날짜와 겹치는 게 있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겠어요? 정민호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강지우도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서명도 이상해요. 아버지 서명과 미묘하게 달라요. 정말요? 정민호는 강재혁의 진짜 서명과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위조된 것 같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만든 거예요? 강지우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혹시 강재혁 씨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요? 만호가 추측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횡령 혐의를 씌워서 재산을 회수하려는 수작인 것 같네요. 정민호는 다른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강재혁 씨가 회사를 그만둘 때의 기록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만약 정말 횡령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강지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요. 정민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강재혁 씨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도 더 찾아봐야겠고요. 그때 강지우가 뭔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일을 정리할 때 받은 서류들이 집에 있어요. 그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져와 주세요. 정민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정민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 회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정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네요. 뭐가요? 그 회사가 최근에 부도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산을 찾고 있는 거군요. 만호와 강지우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네요. 맞습니다. 강재혁 씨가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죠. 정민호는 분개했습니다. 이제 유언장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민호는 공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박만호 어르신, 강재혁 씨의 유언에 따라 전체 재산의 30%를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만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강지우가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세요? 만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몫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기부요? 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요. 재혁이가 원했을 거예요.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민우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강지우 씨가 70%, 장학기금이 30%로 분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와 강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사기꾼들을 처벌하는 거네요. 정민우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꼭 해주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강지우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나서 만호와 강지우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께 살아가야죠. 재혁이가 원했던 대로요.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봄이 찾아온 공설묘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곳곳에 매화꽃이 피어나며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흘렀어요. 강제역의 묘 앞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비석이 정말 예쁘네요. 강지우는 새로 세운 비석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검은 화강석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강제액,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문구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혁이 좋아할 거야. 만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낡은 비석을 닦던 그였는데 이제는 손녀와 함께 아들의 묘를 돌보고 있었어요. 정민우 변호사님도 곧 오실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던데. 강지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민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르신 지우 씨,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민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가장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서류 위조죄와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에요? 강지우가 기뻐했습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들이 여러 유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민우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강재혁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속아서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요. 만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혁이의 명예도 회복된 거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재혁 씨는 완전히 결백했어요. 오히려 모범적인 직원이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정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재혁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강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모든 게 해결된 건가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유산 상속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요. 정민우는 최종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장학기금도 설립이 완료되었어요. 강재혁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만호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강지우는 만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석 앞에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강지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김밥,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푸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강지우는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호는 김밥을 하나 집어들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영숙이도 김밥을 참 좋아했어. 같이 소풍 갔을 때 직접 싸와서 먹였는데
할머니 얘기 더 들려주세요. 강지우는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 만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이도 영숙이를 많이 닮았을 거야. 지우도 할머니를 닮은 것 같고. 정말요? 응, 착한 마음씨가 똑같아. 강지우는 기뻤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와 닮았다니요. 정민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재혁이 집에서 말이야. 만호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강지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키운 사업이니까요. 할아버지도 함께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강지우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새로운 삶이 기대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혁아, 이제 아빠가 내 딸을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라. 만호는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김영숙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아버지 대신해요. 고마워, 지우야. 만호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호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보람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요. 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만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민호가 떠난 후 만호와 강지우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뭐가? 처음 여기서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그냥 친절한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제 할아버지였다니요. 강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 그 하얀 국화가 누가 놓고 간 건지. 만호도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놓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외로울까봐.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구나.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재혁아, 우리 이제 집으로 가볼게. 내일도 올 거야. 만호는 비석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와 제가 항상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지우도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만호의 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뭘 해드릴까요? 뭐든 좋아. 지우가 해주는 거라면. 그럼 김치찌개 어떠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좋지. 재혁이가 좋아했던 거라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그림자처럼 겹쳐져서 말이에요.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던 거죠. 강재혁의 유언을 통해 자신은 아들을 만났고 손녀를 얻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강지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만호의 대답에 강지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로애락의 끝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만남이 기쁨으로 끝났고 외로움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만호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